사운드 오브 뉴스로 이어갑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는요? 요즘 미투 운동의 불길 정말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죠. 여기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지금 나선 상황인데요. 네. 오늘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이 발언 내용을 들어보시죠. 안희정 도지사의 이야기를 보며 세상은 한마디로 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웃었습니다. 그것이 조리실무사들과 교장이 회식을 한다고 하는데 관리자가 와서 이야기했답니다. 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 실무사들이 젊고 예쁘다. 너는 교장의 왼편에 앉고 너는 오른편에 앉아라. 그리고 교장이 술을 좋아하니 순번을 매겨서 너 술을 따라라. 교육청에 항의를 했더니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그 해상 당사자들을 모아놓고 니네들 가만두지 않겠다. 미투 운동이 아무리 벌어진다고 한들 계급사회가 존재하는 학교 내에서 누가 용감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네, 성희롱 성폭력 사례 실태조사 결과 발표하는 소리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국 학교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는 건데요. 네. 응답자 504명 중에 21.2%가 학교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31.9%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목격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것이죠. 예. 응답자들은 대부분 여성이고 조리실무사 이런 이제 그 직종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당했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성희롱 성폭력을 당했을 때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했는가 이걸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이 불이익이나 주변 시선이 두려워서 그냥 참고 넘어갔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고요. 네. 또 정확하게 이제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중지를 요구했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32.5%, 동료나 상사에게 도움을 청했다라고 답한 비율은 10%에 그쳤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여성단체나 국가인권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고 한 응답자는 3.5%밖에 안 됐다고 하고요. 또 학교나 교육청 상당 창구에 신고했다. 이렇게 답한 사람은 2% 정도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하하. 결국 국가기관이나 학교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런 신뢰는 전혀 형성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학교 안에 이런 문제 처리할 수 있는 기구가 없나요? 정부 이 방침을 보면은요, 국가기관, 지자체,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에 이 성희롱 고충상담원 지정 및 교육 그리고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이런 것들을 하도록 지금 안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보면 학교에 성희롱 고충상담원이 있다거나 또는 고충심의위원회가 있다, 이게 이제 없다 이렇게 답한 비율은 41.7%였고 들어본 적도 없다고 답변한 비율이 35.7%를 차지해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또 학교 성희롱 예방 교육에 만족한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은 16.9%에 불과했는데요.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는 게 또 종이 한 장 나눠주고 서명만 받아간다 이런 요식 행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제대로 된 실태조사와 예방 교육이 우선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하고 또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에 비정규직이나 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들의 이제 요구입니다. 당연한 요구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요. 어젯밤 경남 통영 앞바다에서 59톤급 쌍끌이 저인망어선 제1호가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해경은 오늘 아침 7시쯤에 사고 현장에서 2km 떨어진 해상에서 숨진 채로 바다에 떠있던 실종 선원 1명을 추가로 발견을 했습니다. 이로써 선원 11명 가운데 확인된 사망자가 4명으로 늘어난 것이고요. 네. 4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고 구조된 생존자 3명은 모두 베트남 출신인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다행히 이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구조 당국이 계속 이제 그 수색을 하고 있는데 기상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고 원인은 그 악천후 때문입니까? 지금 보통 이제 그렇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고가 난 경남 남해안 일대는 사고 직전인 오후 11시부터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사고 당시에는 특히 북동풍이 초속 14에서 18m가량 강하게 이제 불었고 파고가 최고 3m에 이르는 좀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구조된 선원들의 이제 진술을 보면은요. 처음에 뒤에서 이제 큰 파도가 덮쳐서 배가 심하게 요동에 치는 상황이었는데 다시 파도가 오니까 배가 그대로 뒤집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상 상황이 나쁘면 출항을 금지시켰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죠. 예. 그런데 이제 당국의 어떤 그 설명을 보면은요. 15톤 이상의 어선인 경우에는
경우에는 이제 그 풍랑주의보가 내려진다 하더라도 출항을 해서 조업하는 게 가능하도록 지금 현행 법령에 돼 있다고 합니다. 제1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59톤급이었기 때문에 출항 금지 대상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 이런 이제 중형 선박이 출항 금지 대상이 되려면 이제 풍랑 경보가 발효된 그런 상황이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풍랑주의보가 아니라 경보. 그렇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는 뭐 법의 내용만으로 갖다가 볼 때는 이 제1호가 어떤 그렇게까지 무리한 상태에서 뭐 조업을 강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에는 좀 의문이 제기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의문인 대목, 제1호가 침몰한 곳이 조업 금지 구역이다라는 것인데요. 네. 이 생존자들의 진술을 종합을 해보면 당시 제1호는 더 많은 양의, 평소보다 많은 양의 어획물을 좀 싣고 이제 가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게, 그렇다면은 무리하게 금지 구역에서 조업을 하고 돌아가다가 이런 변이 일어난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좀 이런 좀 사실들이 사고 원인과 정확히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것을 좀 추가로 조사해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 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이 산입범위 개편 문제에 대해서 이 최저임금 이내에 노사 간 합의가 결렬이 돼서 공이 고용노동부로 넘어갔다, 이런 소식인데요. 네. 현재 최저임금에는 매달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이 되도록 돼 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최저임금 인상이 좀 큰 폭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충격을 상쇄하기 위해서 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정부와 또 이제 그 사용자 측 중심으로 해서 나온 그런 제안들이죠. 예. 하지만 이 방안에 대해서 노동계는 강하게 반대하는 이런 입장을 계속 얘기를 해왔고, 특히 경영계의 경우에는 이 정기 상여금 외에도 식대, 교통비 등의 각종 고정수단까지 모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더 강한 주장을 내놔서 상당히 문제였던 것인데요. 또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의 업종 지역별 차등 적용, 여기에 대해서도 팽팽하게 맞서는 이런 모양새였기 때문에 좀 여러모로 절충이 쉽지 않은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졌던 그런 상황입니다. 네,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노동계랑 재계가 의견이 다르면 그 중간에 전문가 집단, 뭐 공익위원 이런 쪽의 의견이 힘이 실리지 않나요? 보통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이번에도 거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2일에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TF로부터 최저임금 제도 개선안을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사실 이제 논란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던 것이죠. 예. 이 내용을 보면은 1년간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을 하고, 한 달이라도 상여금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1년간 받은 상여금 전체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즉 상여금도 이렇게 그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됐다라는 기준을 좀 명확히, 그리고 좀 재계의 표현에 의하면 다소 협소하게 적용한다, 이런 원칙을 이제 써놨던 것이죠. 예. 또 업종 지역별 차등 적용도 이것은 불필요하다, 이런 판단들이 이 제도 개선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해서도 현행으로 할 게 아니라 일정한 제도 개선들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들도 담겨 있었는데, 네. 어쨌든 노사 간이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이 안을 바탕으로 좀 주도권을 잡고 제도 개선에 나서는 그런 모양새가 이제 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노사가 강하게 대립하게 된 모양새 자체가 이후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 점인데요. 앞으로 이제 4월부터 8월까지 2019년 최저임금 협상을 또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로 이렇게 좀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온다는 것이죠. 또 이 노동계가 지금 이 언급한 전문가안을 현행과 비교했을 때 사용자 측에 다소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만큼 이런 갈등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엔 최악의 경우 사회적 대화 틀이 다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결말이 될 수도 있어서 좀 섬세한 여러 접근들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아베 신조 총리가 연루됐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소위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 이게 다시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시작은 지난 2일자 아사히 신문의 보도였는데요. 아사히 신문은 2016년 6월 달에 사립학교재단인 모리토모 학원이 국유지를 초등학교 부지로 이용하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헐값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논란이 커지니까 의회가 관련 자료 제출을 이제 요구를 했는데, 재무성이 계약 당시 작성했던 문서 내용을 고쳐서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당시에 이 토지 거래가 상당히 예외적이고 특별한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또 모리토모 학원의 입장을 대폭 수용한 그런 것들을 암시하는 표현들이 문서에 원래는 있었는데,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이 재무성이 이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제출했다, 뭐 이런 의혹인 것인데요. 근데 오늘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은요, 의회가 이 의혹에 대해서 재무성에 이제 질의를 하는 이런 상황들이 쭉 이어졌는데, 재무성 측이 현재 오사카지검 특수부가 이 안을 수사 중이기 때문에 문서를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회피해서 상당히
상당히 논란이 또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다시 타격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중의원을 해산을 하면서 일단 위기를 넘겼었는데 다시 이제 타격이 되는 것이죠. 아베 신조 총리가 문서 조작을 지시를 했어도 당연히 문제인 것이고 또 지시를 안 했더라도 공무원들이 뭐 알아서 이제 총리 입장을 고려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걸 이제 촌탁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예. 어쨌든 장기 집권이 결국 이런 상황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런 여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시나리오든지 아베 신조 총리의 3년인가 개헌 일정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는 분위기가 이제 대세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민당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보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고요. 최소한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사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은 일본 관가에서는 아베 정권이든 아사히 신문이든 어느 한쪽은 쓰러지는 싸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하니까 좀 상황이 심각하게 될 가능성을 보고 좀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베냐 아사히 신문이냐 이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